서비스 마케팅 이 7P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미국의 러블락 교수랑 비트너,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수죠. 비트너나 러블락 교수들이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과정, 사람, 물리적 환경 이 세 가지가 서비스의 특유한 거다. 이걸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걸 외울 필요 없이 현실의 문제를 가만히 풀어보면, 제가 약간 다른 얘기인데 부자학 이론을 새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부자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해요. 그럼 부자를 그렇지 않고 부자도 좋은 면이 있는 걸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찾아내서 제가 공명함정, 부자 시민 행동, 뭐 이런 부자 가치, 물질 최소주의 뭐 이런 거를 지금 만드는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서비스 마케팅 7P는 어떻게 만들었냐? 제품이 아니고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직관에 의해서 관찰해보니까 서비스는 프로세스로 돼 있더라. 제품도 프로세스지요. 이 강판을 만들고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원재를 붓고 물건을 해서 자동차가 나오는 거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제품은 완제품을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우리가 냉장고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 필요 없죠. 완제품을 사는 건데 서비스는 완제품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이. 그래서 과정이 중요해진 거고, 또 하나 서비스는 사람이 하는 거다. 대부분이다. 요새는 이제 인스트루먼트 어시스티드 서비스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제한이 많이 되죠. 그게 이제 IT 쪽으로 되니까 계속 늘고 3D 프린터하고 CNC 머신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돼서 대량 생산이 되면서 제품을 어떤 가공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3D 프린팅, CNC 머신을 쓰면은 CNC 머신으로서 여러분이 전기 자동차도 똑같은 걸 갖다 집어넣으면 뭐 나올 수가 있으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부품들 쪽에서 합쳐서 만드는 거.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데 그런 경우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되는 거죠. 이거 휴먼 베이스드 된 서비스도 아직도 많고 그리고 점점 많을 거고 그다음에 주로 뭐 문화, 강의 뭐 이런 게 전부 문화, 교육, 의료가 전부 휴먼 베이스드죠. 의료, 치과, 내과 전부 사람이 하는 거죠. 기계도 약간 있지만 강의도 그렇죠. 그다음 문화,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도 거의 다 사람이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 환경은 이제 그 시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서비스 마케팅의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딱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상품 관리는 뭐냐? 서비스 상품은 핵심 서비스와 보조 서비스. 그래서 핵심 서비스가 중요한 거죠. 핵심 서비스는 기업의 본원적인 것.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을 어떻게 해주는가. 새로 알게 해주는 것, 서비스죠. 비행기의 핵심 서비스는 뭡니까? 안전하게 날아가는 것. 음식의 서비스는 뭡니까? 맛있는 것, 이런 거죠. 서비스는 편의 서비스, 선매 서비스, 전문 서비스로도 구분이 됩니다. 이게 제품 구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제가 소매업체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편의점, 백화점, 전문점. 그렇죠? 편의품은 어디서 팔립니까? 편의품은 편의점에서, 선매품은 백화점에서, 전문품은 전문점에서 똑같은 겁니다. 편의 서비스면 간단한 서비스 그냥 그때 간단한 서비스죠. 뭐 전화로 어디 간단하게 물어보거나 뭐 간단한 거 뭐 하는 것들. 그거는 뭐 편의적인 거, 선매 서비스는 아주 많은 서비스들. 그거는 뭐 서비스가 토탈로 되는 무슨 뭐 전체 학원인데 토탈 학원을 다 서비스를 하든지 이런 거. 전문 서비스나 특정한 치과에 가서 그런 서비스. 그렇게도 구분하죠. 서비스 수명 주기,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은 제품 수명 주기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로 구성됩니다. 우리 제품 수명 주기 할 때 제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생물학 교수님과 경영학과 교수님이 둘이서 얘기하다가 모든 것은 수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제품도 수명이 있겠네. 이렇게 알았다는 얘기죠. 똑같은 거예요. 서비스도. 모든 서비스가 잘 되는 건 아니죠. 모든 서비스가 잘 되는 건 아니죠. 서비스가 저는 아직도 의아한 게 노래방이라는 게 난 노래방 거의 안 가가지고 노래방이 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제가 방배동에 집에 가봤더니 지하에 뭐 노래 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부르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파트에 노래 시설이 없는 데가 있는데 그럼 노래를 그냥 뭐 안 부르고 요새 PC에 보면 노래 나오잖아요. 따라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노래라고는 아파트라는 거 하나밖에 할 줄을 모르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그게 아니고 또 뭐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특정한 수요를 느끼는 거.
특정한 수요를 느끼는 거. 제가 이제 스마트폰하고 우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애한다는데 너무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들어와 있죠. 스마트폰이 얼마나 오래 갔겠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3월 인터넷이 되면 스마트폰과 같은 서비스가 어디서도 됩니다. 자동차에서도 되고, 텔레비에서도 되고, 냉장고에서도 되고, 모든 데가 되면은, 그치, 좀 스마트폰의 서비스가 좀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서비스,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이 난다. 로봇이 배달해준다. 로봇이 배달해준다. 사람이 배달하는 게 아니고, 그럼 새로운 로봇 배달이다. 그럼 드론이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서비스를 해주죠. 그런 것들입니다. 서비스 수명 주기는 이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비슷한 겁니다. 제품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서비스 수명이 이런 걸 볼까면서 뭐 지금 다 안 놓네요. 서비스 속성을 이용한 광고 전략, 무용성, 요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 네 가지. 요거 여러분 잠깐 시간 될 테니까 여러분이 보고 생각하세요. 교육이라는 건 직관과 반복입니다. 여러분이 딱 보고 아하 그런 것 같아. 이러면 직관. 그 다음에 반복. 그걸 반복해가지고 거의 암기는 아니지만 암기화 정도로 이해하는 것. 무용성. 광고에서 구체적이면 유형적 단서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체적 입지적인 이미지 전달. 현대카드가 현대카드 문화 마케팅이라고 문화를 주로 걸어가지고 전체를 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무용성. 그러니까 카드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뮤지컬도 볼 수 있고 뭐도 있고 새로운 삶을 느낀다. 젊은 사람. 이게 이제 현대카드고. 비분리성은 어떤 분리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24시간 이용하는 ATM 서비스 가면 여러분이 하면은 돈을 집어넣고 우리 학교에서도 이걸 집어넣고 뽑아야 되니까 그게 필요한 거고 기계가 필요한 거고. 이질성은 조금씩 다른 거죠. 이 서비스라는 게 이제 서비스 표준화를 하더라도 그 일성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뭐 집에 해충 잡는 서비스로 쫙 하거나 세콤 같은 거. 세콤도 들어와서 세콤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성북동에 살 때 보면 한 달에 25만 원쯤 되는데 이 밤중에 원하지 않은 분들이 들어오는 걸 막게. 그분들이 들어오면 뺑뺑뺑 울리죠. 어느 날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들었더니 막 금방 저기 세콤이 출동해가지고 막 그런 거. 우리 학교도 지금 방범 시설이 다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질성을 다 줄이고 기계적으로 가면은 이질성이 줄죠. 그러니까 기계 쪽으로 가면 이질성이 줄고 사람 쪽에 하면 이질성이 늘죠. 소멸성은 이제 심야 전력이 이제 야간에는 잘 안 쓰니까 전기값이 싸고. 우리 학교도 전기값이 좀 상당히 쌀 겁니다. 제조업체나 교육기관은 일반 가정보다 전기값이 싸고 상당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는 전기를 안 쓰니까 전기를 계속 생산을 하니까 야간에 이제 좀 싸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테마파크 같은 거 어디 여름에는 비싼데 겨울에는 손님이 잘 안 오니까 싸게 하는 거는 똑같은 거죠. 내부 마케팅 직원, 제가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서비스의 프로바이더,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인플로이가 서비스 프로바이더이기 때문에 직원이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가 잘 안 되죠. 직원이 기분이 좋으면 아주 서비스를 잘하죠. 아주 해피하게, 그렇죠? 직원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손님에게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손님에게 짜증을 내지 않고 손님에게 불평을 내지 않은 거. 제가 스마트폰을 모 전자회사에서 샀는데 대리점에서 거기서 다 할 때 제가 이렇게 다 해고 거기서 다 해주고 거기서 왜 샀냐면 제가 012를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010으로 바꿔도 1년에 한 번씩 하면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좀 그 1년에 한 번씩 내가 매년 그럼 기억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때쯤 자기네한테 전화를 하래요. 그럼 자기네가 그걸 011도 되는 걸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알았다. 근데 저는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면 1년에 한 번씩 내가 매달 4월달인지 5월달쯤 가가지고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해달라 그랬는데 우리 집 앞에 있으니까 이제 거기 살면 그냥 가서 본 김에 한번 다른 것도 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011 와도 이전해달라. 그러고 나서 거기서 기분 좋게 하고 되고서 전화를 다 하고서 퇴소 다 했어요. 그리고 딱 나와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러고 나와서 조금 이따 나와서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고 010으로 바꿨는데 그걸 눌러보니까 그건 와 전화가. 근데 011로 눌러보려니까 안 와. 한참이다 안 와. 그래서 도로 갔죠. 했더니 여직원이 안 와. 그래서 미안합니다. 라고 쳐다보더니 그냥
제가 그거 연결하는 거 잘 안 했다고. 그래서 뭐 금방 잊어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잘 됐는데, 그걸 만약 그쪽에서 안 해주던지 그러면, 안 해줄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환불 같은 거, 서비스가 기분이 나빴는데 환불해달라는데 환불 안 해주고 그러면 이제 직원과 이 사람이 말다툼이 나면서 이제 서비스가 되면 문제가 되고 직원도 이제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직원 자체가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관계 마케팅은 이제 서비스 고객들과 오랜 기간을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 고객 생애 가치는 처음 들어볼 겁니다. Customer Lifetime Value. 한번 고객이 영원한 고객이 되면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많은 이득을 줄 것이라는 게 Customer Lifetime Value죠. Lifetime Value죠. 그게 뭐냐? 한번 이 고객이 와가지고 우리가 찜질방을 우리 아주머님들이 찜질방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간다. 찜질방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찜질방에서 뭐 5,000원이다. 그럼 어느 아파트촌에 아주머니가 100명이 맨날 와. 그죠? 100명이 한 달에 오면 50만 원이죠. 그죠? 50만 명, 그 100만. 그 아파트촌이 뭐 거기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오니까 특정 아파트촌에서 100명이 한 달에 와. 그러면 5,000원짜리 곱하기 100이면 50만 원이죠. 1년에 600만 원이죠. 아주머니들 30년이면 600만 원 곱하기 30이면 1억 8천이죠. 1억 8천. 그 100명이 화가 나가지고 안 오면 1억 8천이 30년 동안 생길 것이 안 생긴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객은 매일 오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단기 고객과 장기 고객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장기를 잡아야죠. 한두 번 왔다가 멀리서 하는 사람은 별로 내비두는데 자주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래 잡으죠. 서비스 마케팅 똑같은 겁니다. 단골을 잘 잡아라. 단골을.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1년에 우리 점포에 100번 오는 사람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은 보통 한 번씩 와. 이 선생 혼자서 다른 사람들 100번 오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럼 어느 쪽을 잘해주는가? 이 사람은 잘해줘야죠. 이제 고객 생애 가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관계 마케팅은 형성, 유지, 발전. 이건 뭐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고객 포트폴리오란 어떤 거냐? 뭐 고객이 돈이 많은 사람이냐 적은 사람이냐 그렇게도 분류를 가끔 하는데 그건 잘못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죠. 돈이 많은 사람은 혜택을 주고 돈이 적은 사람이 차별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게 아니고 돈이 많든 적고 간에 우리 점포에 이득을 많이 주는 사람을 해주고 적게 주는 사람을 해주는 건 차별 아닙니다. 왜? 돈하고 상관없이 물론 그 중에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이득을 많이 줄 수도 있겠는데 그건 뭐 두 번째 문제고 점포 입장에서 우리에게 이득을 많이 주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의 재산을 물어본 것이 아니다. 재산을 물어보면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재산을 안 물어보고 그냥 와서 많이 오는 사람과 적게 오는 사람 많이 오는 사람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고 적게 오는 사람에게 할인 안 해주는 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학원도 그렇죠. 자꾸 다니면 깎아주고 그런 거죠. 고객 포트폴리오 그렇게 하고 불량 고객은 올바르게 대처해라. 제가 점포들이나 홈쇼핑, 뭐 마케팅 업체들, 제조업체 이런 데 잠을 많이 해보면 불량 고객이 의외로 많습니다.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의도적으로 그 업체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돈. 그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하니까 불량 고객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별 상관이 없죠.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렇게 해두고, 그건 아주 엄격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를 고발했다가는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해서 기업체들이 불량 고객 리스트를 이제 불량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다 돌립니다. 돌려서 거기에 대처를 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헤어드라이어를 뭐 머리에 안 대고 이 발에다 대가지고 뭐 발이 상처가 났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애가 뭐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뭐 나쁜 소리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거에다 그런 거를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 이렇게 나쁜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거를 이제 과대화해서 문제 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을 요구하니까 불량 고객입니다. 돈을 요구 안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전자업체에서 물론 011과 010 같이 쓰게 해준다고 그 사람들이 해서 했는데 지배하니까 안 돼. 다시 마을버스 타고 갔어. 근데 그때 해주고 끝난 거예요. 제가 그걸 해서 시간적인 마을버스 비용을 달라 그러면 이제 불량 고객성이 될 수도. 물론 내 돈을 난 들었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뭐 마케팅 교수니까 서비스에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011이 010으로 안 넘으면 의도죠. 근데 뭐 해보니까 직원의 실수야. 한 번의 실수야. 그럼 뭐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저는 절대로 돈을 요구하는 건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우리들이
기업이 비즈니스를 할 때 돈을 버는데 고객이 기업체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관계를 유지해서 그렇게 고객 불평이 있으면 거기에 뭐 딱 들어가니까 제가 여직원이 그냥 딱 쳐다보더니 그 여러분이 있었는데, 손님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고객님 죄송합니다. 그래. 그러면 뭐, 웃고 말았죠. 그랬더니 옆에 분이, 그 011 그랬더니 해주겠다. 그래서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불평이 있을 때는 그것을 즉시적으로 받아가지고 즉시 해결 노력하고, 기업이 이게 모든 걸 할 수는 없죠. 인간인데 뭐 사람도 기업도 사람이니까 하다가 여기 안 되면 다음에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비행기가 오버부킹을 하죠. 오버부킹이 뭡니까? 비행기 좌석이 200시트인데 230석을 팔어. 모든 사람이 나타나. 그럼 자리가 없죠. 그럼 오버부킹한 30명에게 호텔비도 주고 비행기를 뭐 내일 타라 그러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비스 보증. 보증이 신뢰관계입니다. 제 말은 수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 믿을 수 있죠. 저는 부작을 하면서 부작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어저께 하나 해서 보냈는데 맨 마지막 표현지도 그랬습니다. 한동철의 말은 백지수표다. 제가 거기다 부작책의 원론책에다 중요한 얘기를 썼고 한 10년 후에 나타날 일을 쓰고, 그것이 실제로 되면 뭐 서울여대도 엄청난 혜택을 볼 거고 전 세계가 혜택을 볼 거고, 저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돈도 좀 액수가 큰 거를 만들어서 다 쓴다 그랬는데, 내가 일대주주인데 모든 주식을 공익적으로 쓰겠다. 근데 그 밑에 제가 부작 원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쓴다. 한동철의 말은 백지수표이다. 내 말은 믿어라는 얘기죠. 그죠? 그게 중요한 관계입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타이레놀이 옛날에 미국에서도 그런 데서 유명한 일이죠. 뭐 타이레놀 먹고 사람이 뭐 신체적으로 위해가 생기니까 몽땅 타이레놀 걷어가지고 다 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뭐 비디오를 미국 가서 판매를 하다가 비디오가 불량하니까 모든 비디오를 걷어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거죠. 관계 발전은 예상 고객이 있고 고객을 이제 단골로 만들고 옹호자고, 단골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단골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단골이 삐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객이 많이 날아가요. 우리 서울대 학생들한테 제가 알바나 인턴을 많이 해보라는 게 그걸 통해서 현실을 배우는 겁니다. 현실을 배워가지고, 저도 서울여대 오기 전에 기업체,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기업체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단골을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골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골은 우리에게 수익원이면서 라이프타임 밸류가 아주 롱런 어떤 머니메이커죠. 서비스 프로세스는 서비스가 실제로 운영되는 거, 이제 프로세스 맵, 이제 블루프린트를 합니다.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이제 운영되는 거,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서비스 프로세스 고객 참여, 고객들이 참여해. 서비스 프로세스는 고객이 반드시 참여합니다. 왜? 서비스가 생산하는 과정에 고객이 들어가야 됐죠. 헤어살롱에 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딱 들어가면 거기 주인 아주머니랑 다 알아요. 딱 가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안경을 제가 딱 벗으면서 알아서 깎아주세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딱 이렇게 보더니 좀 더워지는데 좀 짧게 깎아요. 그러세요. 그러면 짧게 깎아서 그 다음에 물어봐. 그 다음에 머리를 한 5분 정도 이렇게 카트하면 저쪽으로 오라래요. 가면 저 눕혀놓고. 전 이발소를 지금 거의 안 가봐가지고 이발소를 뭐 한 20년 전, 30년 전, 제가 미국에서 온 이후로는 이발소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으니 미장원만 가니까, 이발소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감겨준 것 같은데, 미장은 뒤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뒤로 누워가지고 하면 한 1, 2분에.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짧게 깎을까요? 그냥 뒤로 누우세요. 여기에 서비스 고객이 참여해야 되죠. 참여해야지 서비스가 됩니다. 참여해야 돼요. 대기 관리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손님들을 어떤 관리를 잘해가지고 어떤 시간을 짜게 하는. 피시본 다이어로는 전체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블루프린트하고 똑같은 거죠. 블루프린트가 이제 청사진. 서비스 가격은 중고가격의 모호성. 조금 진도가 좀 느린 것 같은데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중고가격이 뭡니까? 서비스는 가격이 얼마인지가 애매하죠. 학원비가 얼마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대학교 등록금이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왜 가격이 얼마냐? 눈에 잘 하면 돼. 질을 수치화로 하기 때문에 중고가격이 모호하기 때문에 중고가격이 뭡니까? 작년도의 가격, 그다음 다른 비슷한 업체의 가격을 따라서 합니다. 가격 전략을 이렇게 쭉 있고, 이건 제품에서도 쓰는 가격이고, 심리 가격 전략의 단수라는 건 이제
99,900원 이런 겁니다. 10만 원보다 싸게 보이는 거. 서비스 유통은 별로 없고 직영 채널과 프랜차이징이 두 가지인데요. 준호 헤어는 제가 그 회장님한테 들으니까 모든 걸 직영은 안 돼. 그랬더니 품질 관리가 똑같이 되죠. 똑같죠. 근데 프랜차이징은 뭐 다른 헤어살롱은 프랜차이즈인데 그럴 때는 조금 품질 관리가 좀 약간 다르게 잘 안 되죠. 왜냐면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프랜차이징은 운영하는데 비용이 좀 적게 들죠. 비용이 적게 들죠. 요거는 이제 프랜차이징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번 했고 그때 이제 나온 겁니다. 물리적 증거가 이제 시설 전체가 시설이 좋으면 되고 이미지와 분위기나 중요한 겁니다. 점포 이미지가 좋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교수가 님이 환경 심리학, environmental psychology를 설명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점포가 빨간색으로 칠하면 사람들이 막 끌어당겨요. 그런데 금방 실전을 내고 파란 색깔로 칠하면 뭐 천천히 오는데 오래 가고 그런 거죠. 서비스 익스펙테이션 이거는 이제 기대하고 만족. 이 고객 만족에서 제가 하죠. 기대 대비 서비스 제공한 것이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제품에 대해서 기대를 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제품이 제공된 거랑 비교를 해. 그거가 차이가 적으면 만족, 차이가 많으면 불만족. 서비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서비스 기대에 서비스가 제공된 서비스가 비슷하면 불만족. 비슷하면 만족. 그래, 많이 차이가 나면 불만족. 서비스 품질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서비스 품질을 정의하는지가 상당히 어려운 아니죠. 서비스 품질. 우리 노래를 잘 들었다. 주관적이죠. 어떤 ABC라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막 박수 막 쳐. 어떤 박수 덜 쳐. 그럼 어떻게 느낍니까?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게임이죠. 근데 서비스에서 그냥 사람들이 느끼는 전원은 다 주관이지만 합해가지고 객관이 되는 거죠. 서브콜 모델. 요건 아주 중요한 모델이고 요건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